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 49살이에요. 결혼한 지 27년 됐고요. 시댁과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딱 2주 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시아버지가 119에 신고하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가셨어요. 75세. 저희 곁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나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일장이었고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왔어요. 시아버지는 장례 내내 말이 없으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 떠나셨으니까요. 곁에서 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댁집 정리를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 남편이랑 시동생 내외가 함께 모였어요. 형수님, 어머니 옷장부터 정리할까요?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네, 그럴까요? 우리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립스틱, 핸드크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금방 돌아오실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옷 정말 많으시네요. 시동생 아내가 옷장을 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옷 사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했어요. 한복, 외출복, 평상복.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옷들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지혜야, 이거 좀 봐. 시동생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뭐예요? 추억의 물건들 같은데. 상자를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남편이 어렸을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우리는 한참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네요. 그러게요. 아버님이 한눈에 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1시간쯤 정리를 하다가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시어머니의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천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휴대폰이었어요. 옛날 휴대폰.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폴더폰이었어요. 은색이었고 테두리가 좀 달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쓰셨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새로 사드렸어요. 그럼 이 폴더폰은 뭘까요? 혹시 옛날에 쓰시던 휴대폰인가? 저는 충전기를 찾았어요. 서랍 안에 작은 충전기가 함께 있었어요. 콘센트에 꽂고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켜졌어요.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지혜 씨, 뭐 하세요?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아, 어머님 옛날 휴대폰이 있어서요. 혹시 사진이나 연락처 있나 싶어서요. 아, 그래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시동생 아내가 방을 나갔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어요. 시아버지 생신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어요. 남편 생일을 눌러봤어요. 딸깍. 열렸어요. 남편 생일이 비밀번호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인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메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저는 먼저 사진첩을 열었어요. 사진이 몇 장 없었어요. 5장 정도. 첫 번째 사진은 꽃 사진이었어요. 들국화였어요. 두 번째 사진은 하늘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아이 사진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 한 5살쯤 되어 보였어요. 공원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손주는 아니에요. 저희 딸이랑 시동생 아들이랑 전혀 안 닮았거든요.
친척 아이인가? 네 번째 사진도 같은 아이였어요. 조금 더 큰 모습이었어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다섯 번째 사진은 그 아이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시어머니의 폴더폰에 모르는 아이 사진이 있는 걸까요? 저는 문자함을 열었어요. 문자가 꽤 많았어요. 30개 정도. 첫 번째 문자를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서 올림. 민서. 누구지? 다음 문자를 열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서. 생활비?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생활비를 주신 거예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문자를 계속 열었어요. 어머니, 대학 합격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어머니, 취업했어요. 어머니께서 응원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민서. 어머니,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민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봤어요. 어머니, 요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됩니다. 혹시 편찮으신가요? 연락 주세요. 민서. 날짜는 2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시동생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혜 씨, 뭐 찾으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휴대폰을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요? 그럼 저희 거실로 나가요. 남편들이 차 마시래요. 네, 나가요. 저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서는 누구지? 왜 시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낸 걸까? 생활비는 또 뭐지? 거실로 나가니까 남편과 시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정리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제가 차를 건네드렸어요. 고맙다, 지혜야. 시아버지는 여전히 힘이 없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민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님은 알고 계실까? 아니면 시어머니만의 비밀이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혹시 어머님이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 있어? 도와준다고? 누구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글쎄, 어머니가 봉사활동 같은 거 하셨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말을 흐렸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조사를 해봐야 하나? 근데 이게 혹시 남편이랑 시동생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비밀이라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서는 대체 누구일까? 왜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몰래 도와주신 걸까? 그리고 사진 속 그 아이는 민서의 딸일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시댁에 다시 가서 그 휴대폰을 가져와야겠다고. 그리고 민서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시어머니의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점심때쯤 시댁에 갔어요. 아버님, 저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TV도 안 켜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아무것도 안 건드리셨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됐어. 배 안 고파. 저는 시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했어요. 아버님, 저 어머님 방 좀 더 정리하고 올게요. 그래, 그래.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충전기도 함께 챙겼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시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아버님, 저 먼저 갈게요. 저녁에 반찬해서 가져올게요. 그래, 고맙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충전을 하고 다시 켰어요. 이번에는 통화 기록을 봤어요. 최근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장된 연락처가 하나 있었어요. 민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문자를 먼저 보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서 씨 맞으신가요? 전송.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 띠링. 답장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어머니 휴대폰 아니에요? 어머니? 민서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손이 더 떨렸어요. 뭐라고 답해야 하지? 저는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어머니께서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송.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민서한테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뇌출혈로. 민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연락을 더 자주 드렸어야 하는데.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 씨, 실례지만 어머님과 어떤 관계신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서가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뭐예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돌봐주신 그 아이예요. 30년? 그 아이.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 저희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나야 하나? 이게 정말 알아야 하는 비밀인가? 하지만 궁금증은 이미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가능하세요? 제가 서울에 살아서 시간 맞춰서 갈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시청역 앞 카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돌봐주신 아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시어머니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민서를 만나면 모든 게 밝혀질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셨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내일 오후 2시. 민서를 만나게 돼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몰래 돌봐주셨다는 그 사람을.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을래?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응. 나는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폴더폰을 다시 꺼냈어요. 문자함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하나하나 읽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민서.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반 아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줬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니까 아이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민서. 어머니, 남편이 승진했어요. 오늘 저녁 외식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뵙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서.
문자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민서는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민서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 가족에게 민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은 없었어요. 모두 삭제하신 건가? 그런데 문자는 남겨두셨어요. 왜?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잊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담았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엄마, 아침 먹자. 딸 서연이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응, 앉아. 금방 차릴게. 엄마, 어제 잠 못 잤어?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잖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딸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하나? 아니,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저녁 같이 먹자. 미안,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남편은 밥을 빨리 먹고 출근했어요. 서연이도 학교에 갔어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민서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시댁에 전화했어요. 아버님, 저예요. 지혜야.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또 거짓말이셨어요. 아버님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점심때 가서 밥 해드릴게요. 됐어. 너도 바쁠 텐데.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왔구나. 시아버지는 여전히 수척하셨어요. 아버님, 밥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편한 걸로 해.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사흘 전에 해드린 것들이었어요. 아버님은 거의 안 드신 거예요. 저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방식 그대로요. 국을 끓이면서 저는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 부엌에서 5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밥을 하셨던 분. 그런데 그 50년 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고 계셨을까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혜야.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 어머니 닮았어. 네. 어머니도 너처럼 묵묵히 가족을 챙겼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가족 생각을 먼저 했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나한테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나는 어머니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젊었을 때 실수도 많이 했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실수? 혹시 민서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게 더 미안하더라고.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물어봐야 하나? 민서에 대해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밥 다 됐어요, 아버님. 드세요. 그래.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맛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거실에 앉아서 영정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저 먼저 갈게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1시간 후에 민서를 만나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화장을 가볍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가방에 시어머니의 폴더폰을 넣었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요. 시청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서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시청역에 도착했어요. 약속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입구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여자가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를 묶었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빛이 슬펐어요. 혹시 며느리 분이신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민서 씨 맞으신가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돌아가셨나요? 네. 2주 전에.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울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서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며느리분. 어머니 얘기 많이 하셨나요? 저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민서 씨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민서의 얼굴에 놀람과 슬픔이 스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폴더폰에 있던 그 아이였어요. 이게 저예요. 5살 때 사진이에요. 그런데요? 며느리분. 저는.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저는 박철수 씨의 딸이에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철수. 시아버지.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제 어머니와 박철수 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혼외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제 친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저는 친척 집을 전전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10살 때 갑자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순의 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들게 지내는 걸 알게 됐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누구신지도 몰랐고 왜 저를 도와주려는지도 몰랐으니까.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주시고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그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저는 박철수 씨의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분의 아내셨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린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힘들게 자라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지. 남편의 혼외 자식인 저를 왜.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착하신 분이셨어요. 죄 없는 아이가 힘들게 자라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항상 온화하게 웃으시던 분.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사셨던 분.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절대 박 씨 가족을 찾아가지 말라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민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매달 이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통장을 보니까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인가요? 저는 어머니께 평생 감사했어요. 저한테는 진짜 어머니셨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남편의 배신을 알고도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30년 동안 몰래 돌봐주셨다니. 며느리분,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잘못인가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민서를 보았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일 뿐이에요.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실래요? 정말요? 네. 어머님도 그러시길 원하실 것 같아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차에 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시동생한테도? 시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아니면 시어머니만의 비밀이었을까? 민서를 옆에 앉히고 저는 운전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분.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씨. 가족분들한테 제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나타나면 가족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가족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산소에만 인사드리고 조용히 사라질게요. 저는 민서를 보았어요. 민서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가족들한테 상처잖아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산소에 도착했어요. 민서는 차에서 내려서 시어머니 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민서예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민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어요.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으시고.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둘 다? 한참 후 민서가 일어났어요. 지혜씨, 감사해요. 덕분에 마지막 인사드렸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우리는 차에 탔어요. 민서를 지하철역에 내려줬어요. 지혜씨, 제 연락처예요. 민서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해할게요. 고마워요, 민서씨. 민서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번 뒤돌아보고는 지하철역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비밀을 계속 숨겨야 하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밖에 좀 나왔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아버지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모르겠어. 할 얘기가 있으시대. 할 얘기? 혹시 시아버지께서 민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걸까? 알았어. 나도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오늘 저녁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불고기를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준비됐어? 응. 그럼 아버지 댁으로 가자.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었어? 응. 아까 전화했을 때 밖에 있었잖아. 아, 그냥 장 좀 보러 갔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동생 내외도 와 있었어요. 형수님 오셨어요. 응, 왔어.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다들 앉아라. 우리는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우리를 둘러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게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시동생과 남편이 서로를 봤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실수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시동생이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나한테 딸이 하나 더 있어. 나한테 딸이 하나 더 있어. 시아버지의 말씀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사업차 지방에 자주 내려갔었지. 그때, 실수를 했어. 실수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거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남편이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민준아.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셨어요. 아버지도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 젊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실수를 했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 딸이었어. 이름은 민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서. 오늘 만난 그 사람. 그 아이 어머니는 5년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후로 아이는 친척 집을 전전했지.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어. 너희들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냥 버리신 거예요?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민수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이를 만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책임을 안 진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나는 몰래 돈을 보냈어. 매달 생활비를. 시동생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셨어요? 침묵.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계셨어.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언제부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숨길 수 없었어.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그냥 참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침묵하셨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 화를 내시거나 울거나 하시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참으셨어. 시동생이 주먹으로 소파를 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평생 그 고통을 혼자 안고 사셨다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민수야, 진정해.
남편이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형도 화가 안 나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셨는데. 화나지. 당연히 화나지. 남편이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를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시동생은 울먹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정말 많이 따랐거든요. 시동생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잘 살고 있어.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고.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는 계속 연락하셨어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네. 어머니께서 대신 돌봐주셨어. 순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10년 전부터 그 아이를 돌봐주셨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시고 연락도 하시고.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께서? 시동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 아이는 죄가 없다고. 아이가 힘들게 자라는 걸 그냥 볼 수 없다고.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 몰래 그 아이를 돌봐주셨어. 30년 동안. 시동생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 용돈이랑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을 깨신 것 같아. 세상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았어요.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던 분.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아이. 민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나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모를 거야. 어머니께서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거짓말이에요. 민서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만나서 알려줬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만나고 싶다고요? 민수야.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시동생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통받으셨잖아요. 민수야, 진정해. 남편이 동생을 붙잡았어요. 형은 화 안 나요? 어머니 생각 안 나요? 나지. 당연히 나지. 남편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야?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래도. 시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시동생 아내가 남편을 안아줬어요. 거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참 후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 아이 연락처 있으세요? 아니. 어머니만 알고 계셨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가방 속에 민서의 명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꺼내지 못했어요. 지금 꺼내면 제가 이미 만났다는 걸 들키잖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남편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시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시댁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핸들에 머리를 박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어머니는 왜 혼자 참으신 거야? 남편은 울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딸 서연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봤어요. 아니, TV를 보는 척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셨어요. 가방에서 민서의 명함을 꺼냈어요. 박민서 초등학교 교사.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걸 남편한테 보여줘야 하나?
제가 이미 민서를 만났다는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혼자 만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저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여보, 자러 갈래? 남편한테 말했어요. 응. 먼저 자. 나는 좀 더 있을게.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돌봐주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아니면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어머니라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서연이도 학교에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서의 번호를 눌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민서 씨, 저예요. 지혜. 아, 지혜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네, 괜찮아요. 오늘 휴가거든요. 그럼 어제 그 카페에서 만날까요? 1시간 후에.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민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혜 씨.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어제 가족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어젯밤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가족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어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동생의 분노, 남편의 배신감, 시동생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들. 민서는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네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민서 씨. 제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더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민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야겠다고. 민서 씨. 네. 시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저를 버리신 분이잖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어머니께서 반대하셨다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민서를 멀리 두셨다는 것.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걱정하셨다는 것. 정말 그러셨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민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다른 가족분들은요? 저를 만나는 걸 원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특히 시동생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민서의 눈빛은 불안했어요.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의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던 이야기,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처음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경계했어요. 왜 낯선 사람이 저를 도와주려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오셨어요. 매달 저를 찾아오셔서 밥을 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복잡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고. 대단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서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더 슬퍼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저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카페를 나와서 저는 민서에게 물었어요. 민서 씨, 남편분은 이 사실 아세요? 네. 결혼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그랬구나.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죠. 하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좋은 분이시네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우리는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어요. 지혜 씨. 응. 진짜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저는 며느리 분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민서를 보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응, 민수야. 형수님,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어제부터 계속 화가 나요. 아버지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어떻게 30년 동안 참으셨을까?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형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돌보신 거.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잖아.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형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요? 저는 웃었어요. 침착한 게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가족을 붙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것처럼. 나도 혼란스러워.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 형수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어머니는 이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힘들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셨을까요? 혼자 우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를 가족들에게 소개해야 하나? 아니면 시간을 더 줘야 하나? 시아버지는 민서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시동생은 반대할 것 같은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왔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응. 손 씻고 밥 먹자. 그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안일 하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서를 만났다는 걸 말할 수 없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일하면서는 잊혀지더라.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여보, 응?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에 대해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나도 그래. 머리로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싶은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럴 수 있어. 당연해.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 어머니는 왜 혼자 참으셨을까?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겠지. 그래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서가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자란 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안고 사신 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신 분.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야겠다고. 민서를 도와줘야겠다고. 그리고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어떻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에 전화했어요. 아버님, 저예요. 지혜야. 아버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민서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시어머니 휴대폰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제가 이미 만났어요. 민서를 찾았어요. 제가 말하자마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폴더폰에 민서 연락처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연락해서 만났어요. 만났다고? 네. 2번 만났어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산소에도 같이 갔어요. 민서가 정말 슬퍼했어요. 그랬구나. 아버님, 민서를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나고 싶지.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하지만, 민수랑 민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먼저 만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혜야.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서와 시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려야 해요. 저는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 씨, 저예요. 지혜 씨,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민서 씨를 만났다고. 민서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 씨? 저는 무서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신 분인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서 씨, 시아버지께서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못 오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반대하셨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민서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물었어요. 만나야 할까요? 그건 민서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민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만날게요. 정말요? 네. 어차피 평생 궁금했던 분이에요. 우리는 만남 날짜를 정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조용한 카페.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나, 민서를 만났어. 뭐?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어떻게? 어머니 폴더폰에 연락처가 있었어. 그래서 연락해서 만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던데?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남편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여보, 그리고 토요일에 민서와 아버님이 만나기로 했어. 뭐라고? 아버님이 만나고 싶어 하셔서.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미안해. 내가 나서서.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잖아. 이 모든 걸.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신 얼굴 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맞아. 당신이 하는 게 맞아.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물었어요. 민수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지. 내가 할게. 형이니까. 고마워. 다음 날 남편이 시동생을 만났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민수가 정말 화났어. 많이? 응. 형수가 왜 혼자 결정하냐고. 가족들한테 상의도 없이.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설득했어. 일단 아버지와 민서가 만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토요일에 같이 가자고 했어. 민수가? 응. 자기도 보고 싶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안도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괜찮아? 딸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늘 중요한 일 있어? 응, 좀. 힘내, 엄마. 엄마는 항상 잘하잖아. 서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점심을 먹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화장을 좀 더 했어요.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깨끗하게 면도를 하시고 정장을 입으셨어요. 아버님, 준비 다 하셨네요. 응. 어떤가? 이상하지 않나? 시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멋지세요. 시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아버님, 긴장되세요? 그럼. 30년 만에 딸을 만나는데. 딸. 시아버지는 민서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남편과 시동생도 도착했어요. 시동생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형, 정말 가야 돼요? 민수야,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요. 근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우리는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서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났어요. 지혜 씨. 왔어요. 준비됐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뒤를 따랐어요. 민서가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도 민서를 봤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민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지. 남편이 놀라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저으셨어요. 민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내가 힘들게 자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줘서. 시아버지는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민서가 시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계속 그 말만 하셨어요. 민서도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게 더 미안해. 어머니한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동생은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후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와 민서가 마주 앉았어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어요. 시동생은 아직 밖에 있었어요. 민서야,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서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친척 집을 전전하던 이야기.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10살 때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이야기. 어머니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낯선 분이 저를 도와주시는지. 그래.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오셨어요. 매달. 그리고 중학교 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서는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지만 저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저를 걱정하신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는 당신 대신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가족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순애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진짜 어머니셨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학 갈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어머니께서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애한테. 내가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못했잖아.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서는 시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시아버지는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민서를 보더니 멈췄어요. 민수야, 이리 와서 앉아. 남편이 동생을 불렀어요. 시동생은 천천히 다가와서 앉았어요. 민서와 시동생이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예요. 민서가 먼저 인사했어요. 시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서를 쳐다만 봤어요. 민수야. 시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어요. 이 아이는 내 누나야. 시동생의 턱이 떨렸어요. 저는 아직. 시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민서가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하시겠죠.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시동생이 힘들게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그게 제일 미안해요. 민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 존재 때문에 어머니께서 평생 고통받으셨잖아요. 너 때문이 아니야.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지.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동생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을 돌보신 걸 보면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시동생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한참 후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서야,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서가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러고 싶구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 씨, 혹시 어머니께 받은 게 있나요? 편지라든지. 아, 네. 있어요. 민서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제 결혼식 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읽으라고 하셨는데. 민서는 봉투를 펼쳤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읽어도 될까요? 민서가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그래, 읽어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민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민서야,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니? 10살 어린 내가 친척집 대문 앞에서 혼자 서 있던 모습. 그때 내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외롭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눈빛.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 남편의 혼외자식을 내가 돌보는지. 하지만 민서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잖니. 나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 민서야, 미안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항상 내 딸이었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라. 사랑한다, 민서야. 엄마가. 민서는 편지를 다 읽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모두 울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동생도 저도. 시어머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민서야. 시아버지가 민서를 불렀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 30년을 못 만났으니까. 네. 좋아요. 민서는 웃었어요. 시동생이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저,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적응할게요. 감사해요. 민서와 시동생은 악수를 했어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당신 덕분이야. 정말.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될 수 없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았어요. 아니, 우리 집에는 영정이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어요. 그저 편안한 잠이었어요.